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주일 만인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이제 시간도 굉장히 빨리 가는 느낌이에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네, 저는 사실 너무 요즘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네. 그냥 시계를 보거나 정신 차리고 보면은 네네. 뭐 점심시간이 끝나 있다던가 네. 아니면은 벌써 이제 읍으로 돌아올 시간이 된다거나 네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미 쌤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아직 이제 아이들이 방학 중이다 보니까 하루가 정말 길면서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챙기고 밥만 해줘도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2주 동안 제가 아이들과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 이제 아이들과 같이 방송을 하다가 혼자 하니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 네. 두 분의 빈자리가 또 크네요. 네.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방송을 했던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이제 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둘이서 그런 곰디님 얘기도 많이 했어요. 제 어, 얘기를요? 네. 네, 네. 딸이 먼저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빠한테 그러셨죠. 왜 PD님이 곰디인지 아냐고. 아, 어, 난 알고 있다. 네. 그러면서 둘 다 곰을 닮아서 음, 그렇다고 얘기하고 아빠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들은.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죠. 이렇게 거실에 TV에 네. 신랑이 좋아하는 TV로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고 한번 봐라. 네, 신랑이 네, 네. 이제 많이 민망해하고 뭐, 네, 네.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럴 기회가 전에는 음,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 그렇죠. 있는 기회가. 네, 정말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 방송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과 그렇습니다. 함께 방송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옥천 어플, 우리 꿈꾸는 이야기 어플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혹시 저를 아시거나 곤디님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들 같은 네, 네. 경우는 정말 좋았나 봐요. 그래서 사실 다른 근데 사실 네, 녹음을 할 때 네네. 따님이든 아드님이든 한 시간이나 한 시간이 좀 버거우셨던 모습도 맞아요. 있었어요. 네, 저희 딸은 이제 솔직히 오빠가 이제 하러 갔을 때 집에서 기다리면서 오빠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빠가 네. 가니까 어땠냐고, 많이 힘들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음, 하더라고요. 근데 네. 아들이 아니라고, 정말 자기는 좋았다고, 재미있었다고 아, 얘기를 할 때는 저는 못 느꼈는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프로그램,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도 직접 신청을 했거든요, 아이가.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렇게 실개천 마을학교 그 운영하시는 이은수 선생님이 하시는 네네. 돌봄에 아이도 다니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그래서 네네. 이은수 선생님이 아이들 같이 방송을 요새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될까 싶었는데 아이가 직접 전화해서 자기 하겠다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 조정해서 같이 네. 이번에 어제 방송 또 했어요. 어제 방송을 또 하셨군요. 네네. 그렇구나. 이게 네. 아무래도 한번 알게 되고 또 참여하게 되면은 네네.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가 관심을 많이 가져 하길래 네네. 나중에 이제 우리 희정이 배워서 곰디님처럼 이렇게 하는 건 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래요. 왜? 그랬더니 이 앞에 보이는 이런 네. 기계들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 기계예요. 근데 사실 네. 기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음, 좀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네네. 그냥 조금 뭐 우리가 뭐 틀리든 음, 뭐 죽이 되든
네네. 일단 그냥 만져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4학년이니까 조금 더 이제 지금 중학생 청소년들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던데 그래서 그때쯤 되면 조금 음, 배워서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언제든 들려주시면 네, 환영이고요. 네네, 사실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네네,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PD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게 신청을 한 게 다 이제 여학생들, 네네. 여자분들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뭐 남성 뭐 중학생, 네, 네네, 남성 청소년들을 만날 때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음, 또 라디오를 모르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네,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가 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친구들이 같이 하면서 뭐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네네.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네, 뭐 누구나 네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네, 이렇게 모셔가지고 다뤄주시면은 정말 네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방송을 이렇게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 또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네. 예,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서로를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곰디님은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가족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 그렇죠. 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가족이 그래도 단란한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다들 뭐랄까요? 다들의 공간이 있고 각자의 또 시간, 공간 이런 게 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음, 사실 저희는 가족 사진도 찍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어, 살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네. 가족 사진을 찍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어, 뭐 찍을 시간을 낸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네네. 말씀해 주신 거를 생각해 보니까 네네. 방송을 본 후의 반응에 대해서 네네. 제가 설날 때 아, 네.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 TV 나왔어. 여기 이제 전에 네네. 네 리포터님도 오셔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한번 네.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셨었죠? 네네네. 제가 곰디님한테 보내드렸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보내드렸죠. 저도 어머니한테. 좋아하시죠? 아, 되게 웃으시면서 그 네. 자리에 또 이제 친동생도 있었단 말이죠. 네네. 친동생이 참 그걸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야, 뭐 떨고 있네 아이고, 이러더라고요. 현실 아, 남매십니다. 네, 그래서 네. 참 여기서는 반응이 좋은데 네네.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고향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은 야, 너 뭐 하고 있냐? 약간 그런 반응들이더라고요. 현실 가족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가족이 무엇이라 생각하실까요? 음, 음, 정말 각자 살아온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네.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또 아이들에게 음, 물어보면 또 어떻게 대답할지 음,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현미쌤의 자녀분들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러면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라고 이제 답을 할까요? 제가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아이들은 아빠, 엄마, 그리고 이제 본인, 동생 있으면 동생, 이제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음, 네. 아마 많이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옛날 초등학생 때 막 계약하고 나면은 그래 뭐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집 가족 이름 같은 거 이렇게 다 적어오는 맞아요. 거. 네, 그래서 가족 신문. 예, 그래가지고 네, 이제 가족 이름 한자로도 적으래요. 그래서 맞아. 막
그때 그날이면은 한자 사전을 펼쳐가지고 네. 야, 너 이름이 너 한자로 뭐였지? 경자가 한자로 뭐지? 하고 어, 부모님도 막 가물가물 하셔가지고 네네. 결국에는 이제 제 이름 그리고 동생 이름 할머니께서 지어주셨거든요. 네네. 이제 할머니 통해서 이제 여쭤보고 나서야 좀 쓸 수 있게 되는 음. 매년 이렇게 초등학생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가족 신문을 안 음, 만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음. 현미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렸을 때 그렇게 해보셨던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저희 때는 기본 숙제, 방학 때는 아, 꼭 가족 신문 만들어 오기가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예. 그때 많이 이제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갖고, 가족 사진도 그때 좀 네. 찍었던 것 같아요. 꼭 가족 사진 네네. 붙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랬군요. 네, 가족 사진도 그때야 돼서야 이제 어쩌다 한번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참 그때는 일기 한 편 쓰기도 정말 쓰내기 위해서 이제 네, 막 네, 머리를 쥐어 짰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네, 네. 가족 신문까지 만들라고 그래서 하니까 이렇게 네, 방학이 끝나고 보면 이렇게 가족 신문을 이렇게 쫙 붙여놓고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빠, 엄마 그리고 저 동생이 2명이거든요. 이렇게 5명 있는데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사는 가족도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핵가족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딱 가족하면 아빠, 엄마, 나, 그리고 동생 있으면 동생, 뭐 언니,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의 사전적인 의미는 네, 네.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돼 있는데요. 현미쌤은 이런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저도 이제 그렇고 네, 네. 이런 것들을 겪지 않은 가정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가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이한테는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주는데 작은 아이한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책을 빌려서 이렇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네, 저희의 어렸었던 시절에 비해서 네. 지금 이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되게 많이 빈도도 많아진 것 같고 수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네. 그 다문화 가정이 한 반에 정말 적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학년에 뭐 두세 명 오,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즘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네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자기가 다문화 가정이었다라고 얘기를 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는 그렇게 몰랐는데 네네. 그랬구나라고 이제 놀랐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 저 어릴 때는 거의 없었, 제 주위에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없다가 제가 이제 신랑이 고향이 청산면인데 그 네네. 면에 이렇게 갔을 때 처음 이렇게 좀 거기는 좀 이렇게 많이 마주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돌아다니고 보면은 네네. 이게 그 면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식당에 어, 가면은 네네. 네, 특히 외국인 여성분들이 좀 많으신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많이, 저도 거기서 많이 마주하고 만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또 많아지고, 음,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 아이들, 친구들도 다문화 이제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되고 그거에 음, 대해서 별다른 그런 생각을 아이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원래 있던 그런 친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이런 뭐 음, 다양한 계층, 음, 다양한 사람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참 겪지 않고서는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음, 그런 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네, 청사안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이제 외국인 민원인께서 오셔가지고 네, 네, 이 휴대폰으로
그 백신 패스하는 게 있잖아요. 아. QR 코드로. 네네. 근데 자기 외국인 등록번호나 자기 주민번호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와드렸는데도 안 되는 그런 또 사각지대랄까요? 네네. 그런 점들도 또 겪고 있으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직접 겪지 않고서는 잘 못 그렇죠. 느꼈던 그런 음.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시. 그리고 네네네.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가끔 물어보면은 저 친구는 이제 할머니랑 왜 엄마가 이렇게 학교를 갈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저 아이는 엄마랑만 살아, 뭐 아빠랑만 살아 그런 얘기도 음.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럴 때도 약간 제가 얘기할 때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에게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림책을 많이 찾아보다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림책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음, 혹시 코코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코코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가족을 주제로 하는 만화 영화잖아요. 저도 음. 아이들하고 재밌게 봤었는데요. 이 노래 듣고 와서 오늘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그림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의 OST 중 Remember Me 한국어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해줘 지금 떠나가지만 기억해줘 제발 혼자 울지마 몸은 저 멀리 있어도 내 마음은 네 곁에 매일 밤마다 와서 조용히 노래해줄게 기억해줘 내가 어디에 있든 기억해줘 슬픈 기타 소리 따라 우린 함께 한다는 걸 언제까지나 널 다시 안을 때까지 가족이 왜 소중할까요? 그림 작가 마이클 벅스턴, 글 작가 리즈 레넌, 출판 곰 3마리.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가족을 이루는데 엄마나 아빠하고만 사는 한부모 가족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부모님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나 다른 보호자와 살며 가족을 이루기도 해요. 가족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단 둘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나무 그림은 가족나무예요. 부모님과 오빠, 동생과 함께 살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고모, 외삼촌, 사촌도 있는데 함께 살지는 않아요.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를 보살피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이가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자라기를 바라죠. 그건 농사처럼 중요하면서도 어려워요.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야 하거든요.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나요? 그럼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자주 보여주세요. 여기에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다양한 사랑 표현들이 있어요. 안아줘요. 함께 책을 읽어요. 요리할 때 도와요. 같이 놀아요. 서로 일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보호자인 어른들은 할 일이 참 많아요. 어른들은 우리가 잘 자라도록 돌보고 자신들도 건강하게 잘 보살피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챙겨요. 어른들은 멋진 영웅 같아요. 어른들은 일을 하러 가요.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사려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어른들 덕분에 우리는 아늑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형제 자매. 형제 자매는 나와 가장 친한 사이지만 가장 싫어하는 사이가 되기도 해요. 형제 자매와 나는 방을 같이 쓰거나 책과 장난감을 같이 쓰기도 하죠. 그런데 같이 쓰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나누는 건 힘들어요. 가끔 내가 좋아하는 피자를 나누어 먹기보다 나 혼자 다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가족이 미우면 어떡하죠? 누구나 가족이 미울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때를 쓰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 피곤한데 우리가 집안을 어질러 놓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우리도 부모님에게 심술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마치 내 안에 괴물이 사는 느낌이에요. 가족과 이렇게 화해해요. 가족이 화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꼭 안아주고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화가 난 채로 안아줄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마음이 가라앉도록 숨을 크게 쉬어요. 그리고 천천히 10까지 세어요. 준비가 되면 미안해요 하고 말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같은 잘못을 또 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 모든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건 아니에요. 직장이 먼 곳에 있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떨어져 살 수도 있어요. 가족의 모습은 계속 바뀌어요. 나에게 동생이 생겨서 가족이 늘기도 해요. 가족의 모습이 바뀌는 건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프기도 해요. 부모님이 이혼해 가족이 따로 살게 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슬퍼요. 가족의 모습이 바뀌어 마음이 아플 때 어른에게 말해요. 그래야 어른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기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살아요. 다양한 만큼 사는 방식도 서로 다르죠. 어떤 가족은 종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또 어떤 가족은 가족끼리 모여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산다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우리 가족과 친구네 가족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친구네 가족의 생활 모습이 우리 집과 다르다고 해서 틀리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곰새마리 출판사의 가족 왜 소중할까요는 아이들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돕는 그림책입니다. 아이들이 가족 안에서 느낄 다양한 감정에 공감해주고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친구 관계 속에서 다름을 마주할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소개하고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아이와 소중한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림책 처음에 나왔던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의 글을 보면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가족을 이루는데 엄마나 아빠하고만 사는 한부모 가족도 있고 어떤 아이는 부모님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나 다른 보호자와 살며 가족을 이루기도 하며 가족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단 둘일 수도 있어 라고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흔히 가족은 부모와 아이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생각이 또 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또 아이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그림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잖아요. 가족에 대한 이해는 성장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 다둥이 가족, 조부모, 편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가족이라는 말에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3, 4인을 떠올립니다. 가족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서투른 아빠의 모습을 당연시하고 부엌은 엄마의 공간이라고만 표현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성 역할을 고정하고 그것과 다르게 행동하면 틀린 것으로 규정하곤 하는데요.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 성 역할에 반하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편견을 무너뜨리고 가족 내 성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그림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 김응, 그림 이해숙, 계암나무에서 출판한 우리는 보통 가족입니다입니다. 이 제목부터 보통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의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곤디님이 생각하는 보통의 가족은 무엇인 것 같은가요? 사실 요즘 구성원들의 어떤 특징 그리고 네. 뭐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가족으로서 또 모이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1인 가구들도 되게 많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저렇게 반려견을 키우고 혼자 사시는 분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가족으로 네. 같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연대나 공동체 그리고 사랑과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또 추구하는 것 그것이 보통의 가족이 네네. 지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네. 됩니다. 아무래도 곰디님하고 또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네. 이게 저희 또래까지만 해도 그냥 보통의 가정이라면 아무래도 고정관념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3, 4인의 그냥 그런 가족, 그냥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이루어진 가족,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확대해서는 이런 보통의 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또한 저의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고정관념을 지금 이제 많이들 이제 PD님도 지금 많이 제가 세대 차이가 나는 게 아무래도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여자다움, 남자다움. 그래서 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보통의 가족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피디님께서 네. 우리는 보통 가족입니다. 글 김응, 그림 이해숙, 출판 계암나무. 책 겉표지를 보면 얼굴에 장난기 가득해 보이는 아이가 집 문을 열고 있는데요. 아이의 뒤로 어른들과 아이가 서 있습니다.
모두 한 집에 사는 가족일까요? 그렇다면 요즘 시대의 좀처럼 보기 힘든 대가족인데요. 한 장을 더 넘긴 안면지를 보면 여러 인물들의 실루엣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요리를 하는 모습, 축구를 하는 모습, 바느질을 하는 모습,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고치고 빨래를 하는 등 다양한 실루엣은 마치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누구의 실루엣일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뒷면지에서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면지를 넘기면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다채롭게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소개됩니다. 우리 할머니는 경찰관이에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일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요리를 잘하고 꽃을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 캠핑을 좋아해요. 혼자서도 척척 텐트를 치지요. 우리 아빠는 머리가 길어요. 외출할 때는 눈썹을 꼭 그려요. 나는 공놀이를 좋아해요. 농구장도 야구장도 가지요. 월드컵 때는 광장에 나가 큰 소리로 응원했어요. 공놀이를 좋아하는 주인공 아이. 이 아이는 제 목소리만 들었을 때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고 계시나요? 갈피가 안 잡히는데요. 사실 이 그림만 얼핏 보면 겉표지 주인공 아이의 그림만 얼핏 보면 남자아이처럼 보이지만 여자아이입니다. 저 또한 벌써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겠죠. 책 표지만 보고 아이의 표정과 입은 옷만 보고 당연히 남자아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주인공의 삼촌은 간호사로 일하고 이모는 트럭을 운전하고 주인공의 오빠는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습니다. 저도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감수성이 풍부해서 딸보다 눈물이 더 많거든요. 솔직히 남자아이가 이렇게 눈물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었는데요. 곰디님도 혹시 어릴 때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남자답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네. 어떤 사대부스러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렸을 적에도 막 엄청 쾌활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 그 친구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초등학교 때 여자아이였는데 네. 너는 왜 이렇게 남자 구실을 못하냐? 내가 너랑 싸우면 내가 이기겠다. 여자친구가. 네.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네. 그랬었고요. 사실 성역할에 대해서 고정돼 있는 것들이 네.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말을 들은 건 아닌데 이번에 설날에 내려갔을 때 네네. 이제 설거지를 도와드리려고 부엌에 갔는데 할머니께서 네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부엌에 들어가는 게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맞습니다. 그건 저희 세대는 당연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새 저도 설날에 가면은 저번에 만두를 어머니가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버님도 다 같이 저희 신랑도 아이들도 저희 이제 많이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이제 문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가족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저도 이 그림책에서 할머니가 경찰관이라는 첫 문장에서 순간 할머니께서 네. 경찰관을 하신다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요. 내가 아는 할머니 중에 경찰과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셨던가. 저도 이제 기록 활동을 하려고 이제 마을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사실 이거는 어떤 시대가 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면도 있을 텐데
이제 다들 할머니 분들을 만나면은 시집살이로 되게 고생하셨던 어떻게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더 네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네, 특정한 뭐 직업군들 여기에서는 이제 경찰관으로 표현되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런 직업군의 여성이 일하는 것들 네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남자와 동등 혹은 차별받지 않은 이것이 실현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실현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좀 안 좋게 되시긴 했지만 처음에 여자 대통령이 처음 딱 됐을 때 네네. 정말 이렇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정말 그렇죠. 놀랍고 와, 뭐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이제는 그 정치에 이제 여자분들이 나오는 것도 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되고 이렇게 변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곤디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형제, 자매,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이 그림책과 비교했을 때. 정말 옛날 우리나라의 모습 그대로죠. 가부장적인. 네, 이제 설날로 치면은 네. 또 뭐 외삼촌 분들은 네. 그리고 아버지랑 외삼촌들은 이제 방에 들어가서 화투 치시고 네. 네. 그렇죠. 외숙모들은 설거지하고. 네, 외숙모나 어머니는 설거지하고 제사상 차리시고 네. 그러셔가지고 오히려 코로나19로 못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못 만나니까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힘들었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림책을 보면서 경찰관 할머니가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모습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이렇게 아직도 손자 손녀가 가시면 가끔 요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저희 아빠의 모습 때문에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도 익숙했고요. 또 요새 남자분들이 화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눈썹 문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위에 보면 아이들만 데리고 캠핑을 다니는 엄마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익숙했고, 그리고 제가 처음 이렇게 대학생 때 저희 그 대학교 과에 이렇게 간호과가 있었는데 그때 남자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 게 신기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벌써. 맞아요. 네,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저도 네. 지금도 이렇게 남자 간호사를 네. 자주 여성보다는 좀 음. 없는 것 같은 느낌? 특히 시골에서. 네. 시골에서는 그런데 그래도 TV에서도 그렇고 많이 봐서 그런지 이제 좀 익숙해지긴 했거든요. 네, 남자 맞아요. 간호사, 남자 간호사도 있지,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남녀의 직업에 대한 경계가 요새는 많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눈물 많은 남자아이, 씩씩한 여자아이는 바로 제가 키우고 있어서 네,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제 동생이랑 약간 요 느낌이지 않나.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곤디님 봤을 때 제 아들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았어요. 네, 이렇게. 맞아요. 뵀을 때 좀 뭔가 비슷하다. 그렇죠. 친숙했죠. 네,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제 이 그림책에서 말하는 보통 가족이란 네, 누구나 생각하는 이미지들. 네, 네. 엄마는 살림을 하고 아빠는 회사에 출근하시고 할머니는 손주들을 이제 돌보시고 맛있는 걸 또 만들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네네.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다고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책을 읽고 확장시켜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규정된 성 역할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은 남녀의 직업이라던가 네네. 남자와 여자의 역할 또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런 구분이 무의미해졌고 네네.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이 된 그렇죠.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책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여자가 그것도 못해?
남자가 그것도 못 들어? 남자가 뭐 이래? 여자가 왜 그래? 남자다워야지. 여자다워야지.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은 잘 안 듣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네. 때부터 한 고등학교 때까지 네네. 간간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 사실 매년 네네. 그 새 학년으로 올라가면은 네네. 교과서 묶음을 받잖아요. 네네. 그럴 때마다 불려가는 것들은 덩치 큰 어. 저 같은 아이들. 이었었죠. 맞아요. 사실 그런 모습도 뭐 간접적이지만 그런 모습도 네. 있었고 네. 뭐 체육 시간이면은 남자애들은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는데 여자애들은 체육관 네. 안에서 네네. 뭔가 그런 경계가 나눠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모습들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음. 이제 자주 듣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랬구나. 그리고 옛날 선생님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네. 약간 그런 말씀을 간간히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넌 남자가 이러니 뭐 여자가 이러니 그렇죠. 맞아요. 뭐 이게 장난에 아, 가깝더라도 네. 그런 말씀을 하셨었던 네, 저희 때는 더 심했었는데. 좀 맞아요. 어떻게 좀 심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자 그냥 특히 남자 선생님들이 더 이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 선생님들은 덜했는데 여학생이 그게 뭐냐? 여학생이. 제가 이게 중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 제가 원래 남자 학교였던 중학교가 남녀 공학이 얼마 안 돼서 네. 5반이 남자 반이고 여자가 이렇게 한 반에 이렇게 뭐 한 아, 50, 거의 50명 그랬구나. 가까이가 이렇게 네. 그 좁은 교실에 있다 보니까 워낙 또 이렇게 시끄럽고 그러니까 남자 학교였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남자랑 비교했을 때 더 이렇게 여자다움 이런 걸 좀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왜 주인공 가족들은 우리 가족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뭐 여자가 그것도 못해? 남자가 그것도 못 들어? 남자가 뭐 이래? 여자가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말들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우리 같이 힘내요. 행복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최고예요. 여러분들은 가족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나요? 정말 좋은 말들이잖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또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저희 집도 여전히 그런 성역할이랄까 이게 지금 남아 있다 보니까 네네. 뭐 아무튼 안 들으시겠지만 네, 아버지께 네, 라면을 혼자 알아서 끓여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은 어머니가 이렇게 다 해주시지만, 그렇죠. 네, 언제까지 어머니가 해줄지는 모르잖아요.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네. 할리우드의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고 네네. 이제 부인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랑 아이가 있는데 이 남편이 뭘 할 줄 모르니까 네. 이 음식 하나 해주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네. 그런 장면들이 있는 아마 7, 80년대 영화일 텐데 네네. 그런 모습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셈이죠. 그렇죠. 이렇게 곰디님이 먼저 아버님한테 이렇게 주인공 가족이 하는 이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 고생했어요. 힘내세요. 네. 이런 말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이런 좋은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데요.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별나다고 말해요. 남들과 다르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틀리다고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책에 나오는 주인공 가족은 네.
이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 모두 행복해 보이고 또 사랑이 넘쳐 보이는 그런 가족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게 되는 순간들이 또 오기도 하죠. 맞아요. 그렇죠. 누가 이 가족을 이상하다고 틀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르다라는 말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상을 비교할 때는 틀리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죠. 가족의 종류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가족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결혼한 가정이 함께 사는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결혼한 가정만 사는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구분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 가족의 유형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조선 가정,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또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또 합쳐진 가정, 네,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 등 종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전통적으로 대가족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저도 대가족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생 때까지 네네, 이제 주로 할머니 손에서 이제 자랐었고 네네. 또 뭐 학교 등하교 같은 걸 또 할머니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셨었고 네네. 그래서 사실 대가족 안에서도 조son 가정이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희 형제들끼리 살긴 했는데 같은 마을에 그러니까 큰 집이 있고 할머니도 살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넌 누나가 여자가 돼서 할머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너는 누나가 돼서 여자가 돼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자다운 남자다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인지 아직도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런 시대를 지나온 거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게 아직 남아 있기도 하죠. 네네네. 언제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아들에게는 남성다움 그리고 딸에게는 여성다움을 저도 모르게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옷을 살 때도 아이들의 방을 꾸밀 때에도 여자아이 방답게 남자아이 방답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딸아이에게는 더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 옷을 이렇게 핑크색으로 샀는데 아이가 자기는 파란색이 더 좋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정확히는 민트색. 그 순간 아차 싶었죠. 그리고 방을 꾸밀 때도 약간 공주방처럼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가 그냥 오빠랑 똑같은 침대를 사고 싶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네, 이 책의 저자 김응 작가님은 이러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생이랑 단둘이 살아요. 앞집 아주머니는 딸이랑 둘이 살고요. 옆집 아저씨는 혼자 살아요. 저 아랫집엔 할머니가 강아지 호치랑 같이 살고 있어요. 또 어느 집에는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할아버지가 살고요. 또 다른 어느 집에는 베트남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를 둔 아이가 살아요. 이처럼 우리 동네에는 다양한 가족이 살고 있답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서 벗어난다면 잘못됐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정상이 아니라고,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가만히 보면 한 가족 안에서도 얼굴과 성격만이 아니라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각자 잘하는 것을 하고 가족이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힘이 되어주는 말,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나누는 거예요. 자주 헷갈려 쓰는 말로 다르다와 틀리다가 있어요. 내 가족과 다른 모습의 가족을 보았을 때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를 뿐이지 틀린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자가 뭐 이래, 여자가 뭐 이래, 남자다워야지, 여자다워야지와 같은 고정된 생각을 깨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갖는다면 그 어떤 가족도 보통 가족이고 그 어떤 사람도 보통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보통이라는 말도 필요 없을지 몰라요. 이 그림책은 가족 구성원을 다양한 모습과 색을 지닌 식물로 묘사합니다. 관심을 가질수록 쑥쑥 커가는 식물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할수록 자라나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섬세하고 다채로운 색채를 지닌 일러스트는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과 유대를 이끌어냅니다. 제가 처음 책 표지만 보고 주인공 아이를 남자아이로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책의 그림 작가 이예숙님의 그림을 보며 아이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림 작가 이예숙님은 이 그림책에서 이러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거나 뭐든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미술을 전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요. 드디어 미술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웃집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딸내미를 대학에 보낸다고? 집안일을 가르쳐서 시집이나 보내지. 그림 그려서 뭐 한다고? 오래전에 들었던 말인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 나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가 되었어요. 요즘도 이웃집 할머니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경찰인 할머니도 눈썹을 그리는 아빠도 진짜 있어요. 아빠와 아들만 사는 가족도 있고 여자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사는 가족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두가 비슷한 모습으로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누군가 나에게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옛날보다 지금이 많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죠? 여러분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책에 그림을 그렸답니다. 정말 공감되는 작가님의 말인데요. 아이와 책을 읽을 때 이러한 작가님의 말도 꼭 함께 읽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김웅 작가님은 보통과 다른 가족을 이루고 있고 그림을 그린 이예숙 작가는 성별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이 있어서일까요? 우리는 보통 가족입니다는 작가들이 직접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정성껏 녹여낸 그림책인 것 같은데요. 김웅 작가의 말처럼 남들과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면 모두가 보통 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을 함께 읽고 아이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답고 멋진 사람, 상대의 모습을 존중해주는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린 코코 OST 리멤버 미는 아빠가 아이에게 불러주었던 곡인데요. 그 노래를
아이가 자라 할머니가 되었을 때 손자의 손재가 들려주는데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기억해줘. 지금 떠나가지만 기억해줘. 제발 혼자 울지마. 몸은 저 멀리 있어도 내 맘은 네 곁에. 매일 밤마다 와서 조용히 노래해줄게. 기억해줘. 내가 어디에 있든 기억해줘. 슬픈 기타 소리 따라 우린 함께 한다는 걸 언제까지나. 널 다시 안을 때까지 다음 시간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에서 입양과 재혼 가정에 대해 다루고 있는 그림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꿈꾸는 라디오는 옥천 FM 어플과 유튜브 OBN 그리고 104.9MHz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와 또 들을 수 있는 라디오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코의 리멤버 원곡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세요.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F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I sing a secret song to you each night we are apart.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travel far. Remember me, each time you hear a sad guitar.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until you're in my arms again. Remember me, recuérdame. Recuérdame, si en tu mente vivo estoy. Recuérdame, mis sueños yo te doy. Te llevo en mi corazón y te acompañaré. Unidos en nuestra canción, contigo ahí estaré. Recuérdame, si sola crees estar. Recuérdame, y mi cantar te irá a abrazar. Aún en la distancia nunca vayas a olvidar que yo contigo siempre voy. Recuérdame. If you close your eyes and let the music play, keep our love alive, I'll never fade away. If you close your eyes and let the music play, keep our love alive, I'll never fade away. If you close your eyes and let the music play, keep our love alive, I'll never fade away. Remember me, for I will soon be gone. Remember me, and let the love we have live on, and know that